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는 생략을 하고요. 차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와사비 비트 상관관계, 그리고 와사비 비트 도미넌스 상관관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와사비님이 오늘 써주신 댓글란에 이제 써주신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 이제 직접 보시는 분들은 한번 쭉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와사비 비트 상관관계, 와사비 비트 도미넌스 상관관계. 트레이딩 뷰에서 보조지표 버튼을 눌러서 위에 두 가지 중 하나 보조지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채널 구독자 특별 보너스입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시면 캔달 상관관계 분석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기법을 각각 사용해서 트레이딩 뷰의 모든 금융상품들에 대한 비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빨간 선은 캔달 상관관계 개수고요. 파란 선은 피어슨 상관관계 개수입니다. 발음이 좀 정확한 점 이해해 주시고, 해석은 개수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개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트레이딩 뷰에서 다우 지수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관관계 이거 넣는 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이걸 지우고요. 트레이딩 뷰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열고 여기 보조지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와사비님이 지금 써주신 이 와사비 비트 도미넌스 상관관계 이거를 이제 뭐 직접 쓰셔도 되고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요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 보조지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일봉의 와사비 비트 도미넌스 상관관계 이렇게 차트가 밑에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보시면 빨간 선은 캔달 상관관계 개수고 파란 선은 피어슨 상관관계 개수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의미를 일단 제가 그 두 개의 상관관계 개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이제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한 구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 5월달에 보시면요. 5월달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거의 1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했고 이때 당시에 하락을 했고 오히려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 거의 없다. 1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 5월 달에 알트코인들이 그때 이제 펌핑이 되면서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90에 가까웠던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 구간입니다. 지금 2017년 5월 달이 제가 이제 5월 달에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지금 와사비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아까 낮에 보긴 했는데 한번 이거를 쭉 시간을 두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차트가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부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실 부분이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와사비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제 1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예제 2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의 상관관계 여부를 파악 가능하다. 비트가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개수가 이제 1에 가깝고 아까 2017년도 5월달 이더리움하고 이제 리플 막 올라갔던 그때 보시면 비트가 크립토 시총을 끌어내리면서 도미넌스가 오를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깝다. 예. 이때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더 커서 오히려 도미넌스는 하락을 할 때 그때는 마이너스 1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제 3 비트코인 숏 차트를 열고 보조지표 와사비 비트 상관관계를 추가하면 비트코인 숏과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제 4 엔화나 원화, 달러, 터키 리라와 등의 환율과 비트의 상관관계 연구 등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적용과 해석은 상상의 크기만큼 이 지표를 사용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입해 보시고 다양한 사고와 해석을 해보시고 댓글로 분석 결과를 꼭 공유 바랍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본 방향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또 보조지표를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와사비님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달러 차트를 볼게요. 원달러 차트가 이제 변동성이 커져서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116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1140원대 그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1150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2017년도부터 이게 지금 제가 역헤드 숄더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드렸어요.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이렇게 그 어깨 부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러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상승 이제 목표치가 1200 한 20원 정도, 1210원에서 1220원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추세를 완전히 지금 돌파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뭐 다우 지수라든가 아니면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했던 그 영향이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 잠깐만요. 차트에서 예, 요고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예, 수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 라인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올라왔던 그 고점들, 그리고 2016년 고점 있는 이 고점을 이었을 때 지금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떨어졌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걸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역헤드 앤 숄더에서 어깨 라인을 돌파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다. 물론 돌파하고도 한참 이제 여기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50원을 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다우라든가 나스닥에 대비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에서 윗방향으로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 그러면 상승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돼요. 지금 이 채널을 그려보면 채널에서 2008년도 서프라임 자리까지만 추세 라인을 잇는 라고 하더라도 1900원 정도까지 채널 상단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오는 위기 상황이 거의 이제 IMF급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정도 라인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상단부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채널 상단부가 지금 2,800원, 2,8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마 뭐 기업들이 진짜 박살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또 뭐 만약에 달러 빚을 썼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수출하는 기업들도 물론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또 마냥 좋지만은 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원유 차트를 보면 원유 차트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달러까지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잡는데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우리나라까지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기 IMF 때 이 차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차트인데 이 IMF 때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IMF가 오기 전에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W자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서 돌파가 되면서 이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안화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이 저는 보인다는 거죠. 위안화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인다. 지금 달러 대 이제 위안화 차트를 보면요. 지금 위안화도 이거 지금 물론 단기 봉이긴 한데 15분 봉인데 이렇게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어요. 일봉으로 이제 놓고 볼게요. 일단 일봉으로 보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제 위안화 강세로 갔습니다. 지금 이게 달러 대 위안화 차트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는 위안화가 강세로 갔었어요. 위안화 강세로 갔는데 그 강세로 가던 위안화 강세 국면이 끝이 난 겁니다. 지금 옆으로 누우면서 일단 그 달러 대 위안화 차트가 옆으로 누우면서 일단 이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된 거예요. 돌파가 됐고 거기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 이 위치가 중요하느냐라고 보면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주봉으로 이제 보면요 로그를 적용하고 보면 지금 위안화가 지금 어떤 위치냐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IMF 때 그때 이제 차트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때 위안화 설명드릴 때 지금 이 고점을 잇는 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이게 지금 깨고 내려가면 차라리 이제 위안화는 위안화 강세로 갈 수 있는데 이걸 지지받고 지금 돌파는 된 겁니다. 돌파 이후에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면 눌러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코스피 차트에서요 달러 대 코스피 차트 죄송합니다 달러 대 원화 차트 달러 대 원화 차트에서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달러 슈팅 나왔던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W자 모습이 보이죠. 왼쪽이 넓고 오른쪽이 작은요. 그러면 아까 달러 대 원화 차트도 왼쪽이 넓고 오른쪽이 좁은 W자 모습이고 거기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되면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W자 모습에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7위안만 올라가면 사실 중국인민은행에서 계속 개입을 해서 위안화를 이제 계속 달러를 눌러놨어요. 눌러놨는데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서 7위안을 근접한다. 7위안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이번에는 돌파가 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이 추세를 돌파하고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7위안을 넘어갈 것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7위안이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마지노선이어서 버티던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위안화 약세에 배팅하는 그런 중국의 위안화 갖고 있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달러 빚을 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달러 빚을 졌던 중국 기업들이 서둘러 이제 달러 빚을 갚기 위해서 분이 그 위안화를 어떻게 보면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면서 위안화 이제 달러 대 위안화 차트에서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까 이제 원달러 차트에서 달러 대 원화 차트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제 그 원유 차트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원유 가격이 지금 이제 한 67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원유 같은 경우도 채널 상단부가 거의 이제 한 200달러까지 나옵니다. 200달러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 만약에 배럴당 뭐 200달러, 거기에 뭐 달러 대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기 시작해서 슈팅이 나오고, 우리 그때 보시면 원화 같은 경우 이때 돌파했던 지점이 800원이에요. 800원인데 올라갔던 2,000원을 넘어갔던 걸로, 잠깐만요. 보시면 고점이 IMF 때 2,000원입니다. 2,999원. 2,000원이라고 이제 보면 거의 뭐 2배가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 대 위안화가 1달러가 한 뭐 지금 가격으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14위안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중국 경제 상황이 저는 이제 장난이 아닐 거다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안 가요.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그때는. 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원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지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그 원달러를 보면서 저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분명히 어 뭔가 어떤 신호가 지금 저는 작용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그 외국인 투자 기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철수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날이 아닐까, 오늘이.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원달러 차트 돌파했던 그 부분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오늘이 뭔가 이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4월 25일이고 좀 있으면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지난번에 이제 뭐 베어러블 가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뭐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거의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Q&A를 할 때도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짚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채널을 돌파를 하고요, 5,4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렸던 그 채널 상단부 높이로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그 높이 위에서 아래 꼬리를 계속 달고 있긴 한데 그 위에서 이제 놀고 있다.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방을. 근데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상방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확률로 봤을 때는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하락을 보는 분들이 왜 하락을 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 RSI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이제 RSI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 4,200달러를 돌파할 때도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 올라간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저점을 높이면서 RSI를 본다라고 하면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패턴하고 지금 이 모습과 지금 이제 이 모습, 이때도 제가, 그리고 이때 저점을 진짜 슬금슬금 높이면서 이 2월 24일부터
2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이 끌고 갔던 모습에서 이때 4월 2일 날 굉장히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많은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도 돌파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냐 이렇게 이제 봤고 실제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지금도 저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 그대로 여기 있었던 그 2월 24일부터 4월 2일 있었던 그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상방 관점을 저는 더 높게 확률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5,400달러와 5,730달러, 5,730달러 이 안에서 며칠 이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저는 이제 일봉에서 며칠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자체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큰 하락 없이 옆으로 그냥 눕기만 해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옆으로 눕기만 해도 사실 5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주가 되면 50주 이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5,400달러 위에서 움직여주면서 이 50주 이평선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50주 이평선에 안착하게 된다. 그럼 이제 1-1한으로 진짜 갈 수 있는 거고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래로 지금 5,400달러 저항 맞고 아래로 빠질 확률보다는 훨씬 높다. 이 50주선이 50주선과 120주선 저항 맞고 떨어질 확률과 여기서 50주평선을 돌파 안착한 이후에 상승할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상승 관점이 훨씬 높고 이번에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400달러 그리고 8,400달러 이 가격대에서는 분할로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1-1한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때 이제 매도 처리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4,200달러에서 매도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5,400달러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이제 이 5,400 그리고 이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매물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지금 쉽게 돌파하지 못할 거다. 6,000달러를 쉽게 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 라인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량을 너무 많이 던지게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포모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포모가 나와서 따라 붙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이제 저는 눌러줄 거다. 그때 깊게 눌러줘서 어디까지 눌러주냐? 이 50주 이평선 돌아 나가는 데까지 눌러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알트코인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플 차트는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뭐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가 좋아졌냐? 제가 좋아졌다는 의미는 이제는 이제 올라갈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한 것 같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제가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락쇄경 패턴을 이탈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돌려 세워서 눕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옆으로 눕든 할 텐데 아니면 뭐 슈팅 그냥 쭉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완전히 역배열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완전히 15, 50, 120, 200 완전히 역배열이 되어 줘야지 저는 리플은 그때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제 역배열이 됐거든요. 23일 날 역배열이 됐으니까 엊그저께네요. 엊그저께 완전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그러면 이제는 언제라도 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분할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리플로 일단 비트코인 홀딩할 물량을 제외하고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6,400 사토시부터 했거든요. 6,400 사토시부터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XRP로 교체를 해주는데 하여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주고 있고 뭐 원화로 XRP를 사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갖고 있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홀딩 물량 빼시고 뭐 XRP로 바꾸시나, 저는 어찌됐든 XRP는 지금 좋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120주 이평선을 깨고 주봉이 음봉이 이제 나왔던 부분을 보면 3개가 나왔어요. 여기도 3개. 지금도 음봉 마감이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토일 3일 남았고, 3일 이후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데 이게 꼭 뭐 이번 주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뭐 당장 내일이든 뭐 내일 모레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음 주에 간다라고 해서 난 지금 밑에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싼 가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사도 상관없는 그런 가격대다. 여기서 너무 욕심 부려서 너무 싸게 나는 뭐 한 5천 사토시 밑에서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분할로 매수를 하다가 만약에 다 매수 못하고 이제 올라가면, 이 정도만 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빠져서 매수가 되면 땡큐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전량을 나는 뭐 5천 사토시 아니면 200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뭐 4,700 사토시 여기서 사겠다, 이것도 또 욕심인 겁니다. 내가 맨 꼭지에서 매도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욕심인 거고, 맨 바닥에서 이제 매수하는 것도 욕심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적절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리플은 좋아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요. 비트코인 캐시도 흐름이 좋습니다. 다 뭐 알트코인들이 이제 좋은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린 다음에 바로 알트코인 넘어가서 비트코인 캐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도미너스 차트를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하락세경을 만들어줬고요. 하락세경을 만들어줬고, 여기서 하락세경 하향 이탈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함정을 만든 이후에, 아마 이제 여기 깨졌을 때 야 이거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주고 돌려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 세워서 지금 15 이동평균선 4시간 봉에서 15 이동평균선 일단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완전 역배열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비트코인 캐시도 언제든지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 0.05 위치는 지난번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이 위치가 작년 이제 12월 고점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고점 역할을 했던 자리고,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2017년 저점 자리예요. 2017년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번에는 전 깨지 않고 올라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잠깐 도미너스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차트를 설명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이제 50, 이거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열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연다는 게, 잠깐만. 비트코인 차트가 열려 있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일단 제가 설명을 말로 드릴게요. 차트 열리기 전까지. 보시면, 어, 지금 57에서 그 57 저항 57.5까지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거기서 57.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7.5를 넘지 못하고 57 0.5를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약간 그 윗꼬리를 만들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쯤에서 만약 도미너스 차트가 이제 깨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알트코인들 제가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그 알트코인들 차트만 보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미넌스 차트까지 이제 같이 본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차트에서도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약간 고점 자리, 저항을 맡고 있는 그런 위치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차트 열렸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봉이고요. 삼각수렴했고 삼각수렴의 중심값이 57입니다. 57을 살짝 지금 57.22인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쉽게 이 57 라인을 쉽게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본격적으로 도미너스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2017년도 5월달, 3월달부터 하락했죠. 3월달부터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그리고 2017년도 12월달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이와 같은 크게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미너스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숏 차트도 잠깐 볼게요. 숏 차트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락보다는 상승 관점이 좀 더 확률적으로 이제 높게, 물론 이제 하락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다 열어놓고 봐야 되죠. 열어놓고 보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어디 쪽이 확률이 더 높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방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숏 차트를 보면 지금 숏 차트도 그 추세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분 박덕현님 했나요? 차트 이제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 드릴 때 그 상태에서 그 라인을 추가적으로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숏 물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저는 뭐 RSI는 보조지표는 지금 다이버전스로 하락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럼 뭐 숏이라든가 도미넌스 차트라든가 또 이런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상승 관점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숏 차트도 이 추세 라인을 넘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지금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린다고 해도 그래도 넘지 못한 겁니다.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추세 라인까지 넘어서 숏 차트가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도 이제 하락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만약에. 그리고 도미넌스도 아까 57 라인을 돌파해서 뭐 58, 99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거잖아요. 돈이 몰리면서 오히려 시장은 별 재미가 없는, 아니면 올라가도 이제 비트코인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 혼자 치고 가서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일단 도미넌스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스가 이제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 그러니까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BAT와 레이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차트가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베이직 어텐션 토큰 차트를 보면 지금 이 5300사토시, 제가 여기 수평선으로 그린 이 5300사토시가 거의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고점, 그 BTC 마켓에서 보면, BTC 마켓에서 이렇게 2018년도 한 해 고점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고점 역할을 했죠. 맞고 떨어진 이후에 15일평선 맞고 이제 반등해주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깊게 눌러주고 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 고점이었던 7000사토시까지 넘어가지고 7000사토시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은 1200사토시, 1300사토시까지 올라왔는데 7000사토시까지 다시 눌러놨어요. 비트코인이 혼자 올라가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중에서도 베이직 어텐션 토큰 BAT가 제일 강합니다. 보시면 일단 이 추세 라인, 지금 거의 5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는 이 추세 라인하고도 이격이 굉장히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만약에 그 BAT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BAT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 7000사토시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홀딩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도 저는 괜찮지 않나.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한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 그리고 이제 일봉의 뭐 기준을 여러 개 잡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은 일단 7000사토시를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홀딩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그 부분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BAT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븐을 보도록 할게요. 레이븐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때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쯤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을 깨면 레이븐은 일단 홀딩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혼자 상승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븐 코인도 같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15일 이평선 깨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15일 이평선이 완전 우하향하면서 지금 50일 이평선 아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 이번에 상승폭의 중심이 9100사토시예요. 9100사토시. 죄송합니다. 910사토시입니다. 900사토시이기 때문에 이 900사토시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제 놀 것으로 봅니다. 그 리플 중심 깨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그 중심에서 계속 놀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레이븐도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저는 시간을 이제 보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차트가 한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리플이라든가 웨이브라든가 트론이 한번 큰 상승하고 이제 쉬어주고 있는 모습처럼 레이븐도 좀 쉴 때가 된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차트 설명을 주로 했어요. 거의 뭐 기사라든가 댓글은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처음에 써주셨던 그 내용만 말씀을 드렸고, 차트 설명을 쭉 드렸는데, 오늘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또 해보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그걸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그 내용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볼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을 내셔서 차트 좀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 차트 보실 줄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이 보신 다음에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것처럼 그, 그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했던 와사비 뭐였죠? 도미넌스 상관관계, 와사비 비트 상관관계, 그 두 가지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